네. 오늘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당장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동성 조치를 취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 봐야 될지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여기서 유동성 공급의 조치 중 하나로 레포 거래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요. 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우리가 하루 지나면 이자 받아요? 안 받죠. 네. 1년 정도 지나야 뭐 정기 예금이 붙는다든지 이 일정 그 개월수가 좀 길어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금사나 메리츠 종금 뭐 이런 거나 이제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유리는 CMA 안에 뭐 있어? 참 다니시는 분들이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 CMA 네.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항상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거 이제 뭐 원금 보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종금사 쪽은 보호를 네. 받으니까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막 넣게 되면 하루 지나면 이자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CMA 이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넣으면 하루가 지나도 이자가 나와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낫죠. 만들어야 하나. 네. 본인 골라가지고 가까운 데 해가지고. 그러면 걔네 그쪽이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자를 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돈을 예금을 하면 그 사람들이 RP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 금리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네. 환매 조건. 그러니까 조건부 채권이니까 채권에 대한 조건이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인데 조건이 붙은 거죠. 환매. 사고서 나중에 이제 되돌릴 때.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냥 네. 말 속에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채권인데 조건이 붙은 거죠. 언제? 환매할 때. 내가 뭐 매수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받을 때. 그게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는 매수하는 순간, 매도하는 순간 일정 시점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거나 팔겠다고 미리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연준 쪽에서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말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상 도저히 못 하겠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압박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중국하고는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연준이라도 도와달라 이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한참 이제 일본이 아니라 이 미국 쪽에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미국 재무부 쪽에서. 네. 이 돈을 찍어내는 걸 주로 어떤 걸 많이 발생이 됐냐면은 단기채를 겁나게 많이 찍어냈어요. 지금 이 레포 시장도 초단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메꾸려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게 미국 재무부에서 7월 달에 채권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채권을 많이 찍어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장단기 금리 막 역전된다는 역전 현상으로. 그래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동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까먹으신 분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배경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역전되는 거라고 이야기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주식 투자하시거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지끈지끈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많이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연준 쪽에서는 그동안 말 안 듣다가 알겠어. 좀 너희들이 하는 거 좀 봐줄게. 그거 그냥 액션을 취한 거예요. 왜냐면은 달러 강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무 전무님 같은 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FOMC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까지 지금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좀 의미를 또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의견은 뭐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뭐 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환매 조건부가 붙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이게 너희들 너무 놀라지 마. 다음에 어떻게 또 조치가 되는 부분이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메꾸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먼저 채울게. 이런 식의 타협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왜 이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 재무라든가 이런 에서 관리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질책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의 현상에서는 앞에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처럼 순서적인 이 차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 이 파동이 나타난다라면은 순응하겠지만은 어떤 이 특정에 대한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는 네.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된다라면은 왜 이렇게 계속 요동을 치게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래 공포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특정 금리 변동에 따른 시그널이 나올 때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계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은 괜찮다. 그 이전에 했던 순서에 대한 차후 조치였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반복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뉴스에 대해서 크게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않겠지만은 네. 차후에 이런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우리도 의심을 해야 된다. 라고 이 정도의 자세만 취하신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한 게 11년 만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위기 아니냐라는 해석들까지 있었는데요. 반복되는지 여부가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레포 금리, 은행 간 하루짜리 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의미로는 통화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